아버지랑은 남남이에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20년 만에 마주한 딸의 첫마디였습니다. 72살 김정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쓰러진 채로 그는 딸의 차가운 눈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혹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나요? 오늘 이야기는 말 한마디 못해서 20년을 후회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분이 그때 진심을 말했더라면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이 있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서툽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오늘 주인공 김정호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마음을 표현하는 건 한 번도 못했던 사람. 그래서 딸은 떠났고 20년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 끊고 지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철물점, 그곳에서 김정호는 50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손님도 뜸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기침도 잦아져서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됐다고 느꼈죠. 정호는 먼지 쌓인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빛바랜 명함들, 그리고 녹슨 열쇠 꾸러미들. 그런 것들 사이에서 손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봉투 하나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봉투. 그 위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서에게 20년 전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보내려고 쓴 편지. 하지만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편지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내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마다 공사장에 나갔다. 그런데 오빠 사업이 부도나서 그 돈을 다 갚아야 했다. 너한테 차마 말 못했다. 편지를 읽던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철물점 뒷방에서 정호와 민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민서는 25, 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있었죠.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야간 대학이긴 한데 낮에 일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민서의 눈은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업이 부도났다고, 보증을 선 빚이 터졌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가 새벽마다 공사장에서 벌어모은 돈은 전부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쓰일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서야, 정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부도 사실을 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뒤엉켜 있었죠.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오빠 좀 도와줘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요? 오빠는 맨날 아버지한테 돈 타가면서 사업한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뭘 바란 적 없어요. 그래도 넌 여자니까. 나중에 시집 가면 되지 않냐. 그 순간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화가 나서, 답답해서,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런 사람이었네요. 저한텐 관심도 없었던 거잖아요. 민서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민서는 합격 통지서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정호는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단 한 번도 딸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편지를 쓰고 또 썼지만 끝내 붙이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그 편지가 다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정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이제라도 가야겠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정호.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아들 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드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가게에서 쓰러지셨잖아요. 다행히 옆 가게 아저씨가 발견해서 119 불렀대요. 정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계시면 같이 들으시죠. 태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민서를 만나야 한다. 죽기 전에 딸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날 밤 태호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몸도 편찮으시니까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요양원? 네. 그리고 철물점 건물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편하게 쉬시기만 하면 돼요. 태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야, 민서 연락처 알고 있니? 태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민서요. 20년이나 연락 안 했잖아요. 그 애가 어디 사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찾아봐라. 아빠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봐야겠다. 태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찾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정호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붙이지 못한 편지와 예전에 몰래 알아둔 민서의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옛 이웃 박순옥 할머니에게서 들은 주소였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소도시. 거기서 민서가 빵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도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런 사람이었네요. 그 말이 20년 동안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모처럼 빼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한 채 3시간 후 정호는 낯선 소도시의 버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을 2번 돌자 작은 빵집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선의 빵집. 정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빵집 안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조명, 진열대에 놓인 빵들, 그리고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젊은 여자. 정호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를 닮은 얼굴. 하지만 민서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빵집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20서너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아니, 그냥 둘러보러 왔어. 정호는 얼떨결에 대답하고는 진열대를 훑어봤습니다.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 어느 것 하나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그 젊은 여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설마? 정호는 단팥빵 하나를 골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기 혹시 주인이 김민서 씨 맞니? 여자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엄마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엄마. 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서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다 큰 딸이. 아, 아니야. 예전에 잠깐 알던 분이라서 오랜만에 인사나 드리려고. 그래요? 엄마는 지금 시장에 재료 사러 가셨어요. 1시간 후에 오시면 계실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빵집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로 옆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20년 동안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차가운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매일 빵집을 찾았습니다. 민서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민서가 없는 시간에만 갔습니다. 손녀 수연은 이상한 할아버지가 매일 찾아오는 것이 신기했지만 어딘가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소보로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저 제빵 배우고 있거든요.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수연의 밝은 웃음. 그 모습이 젊은 시절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소보루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 순간 정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손녀가 만든 빵을 먹다니.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니.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이제 빵집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할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 옛날에 철물점을 했어. 철물점이요? 멋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철물점 하셨대요. 정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외할아버지?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엄마가 외할아버지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뭔가 사이가 안 좋으셨나 봐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정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수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들것에 실리는 느낌. 정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민서를 만나기 전에 죽는 건가? 병원 응급실. 정호가 눈을 떴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민서였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호의 입에서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미안하다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자가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 내 오빠 뒷바라지나 해라. 그 말 때문에 제 인생이 얼마나.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랑은 남남이에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편지 한 통 보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태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로 제 번호가 등록돼 있잖아요. 태호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남매. 하지만 거기에는 반가움 대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오랜만이다. 오빠. 민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철물점 건물 말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아버지 치료비도 나가야 하고 요양원 비용도 들잖아. 너도 권리가 있으니까 서류에 사인 좀 해줘. 태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권리 포기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불편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아버지의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오빠, 나한테 재산 욕심 같은 거 없어. 그래서 더 좋지. 그냥 사인만 해. 태호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척했던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빠, 내 빵집 건물주한테 연락한 거 오빠지?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 소리야? 얼마 전에 건물주가 갑자기 가게 빼라고 하더라. 누가 더 높은 임대료 주겠다고 했대. 알아보니까 오빠 아는 사람이던데?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난 그런 적 없어. 오빠, 제발 그러지 마. 아버지 돈 가져가는 건 그렇다 쳐. 근데 내 가게까지 건드리면 안 되지.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두 자녀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편만 들어줬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태호가 떠난 후 병실에는 정호와 민서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민서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정호가 손을 뻗어 민서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내 가방 좀 가져다 줘. 부탁이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 가방을 집어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이게 뭔데요? 20년 전에 쓴 편지야. 너한테 보내려고 쓴 건데 끝내 붙이지 못했어. 민서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게 뭔 소용이에요? 읽어만 봐. 제발.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자신의 이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봉투를 열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읽을게요. 그 말을 남기고 민서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빵집으로 돌아온 민서.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 빵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반죽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봉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결국 새벽 2시에 불을 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내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마다 공사장에 나갔다. 그런데 오빠 사업이 부도나서 그 돈을 다 갚아야 했다. 너한테 차마 말 못했다. 아빠는 내가 제일 똑똑하고 강해서 혼자서도 잘 살 줄 알았다. 그게 아빠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있다. 민서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사실 내 엄마는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그런데 그때 엄마 병이 심해졌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엄마는 자기 수술비로 쓸 돈을 내 등록금으로 쓰라고 했다. 엄마 말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 괜찮다. 민서 미래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아빠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마를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오빠한테 돈을 빌려줬던 거야. 오빠가 사업 성공하면 갚겠다고 해서. 그런데 오빠가 부도가 나 버렸어. 결국 엄마 수술비도 내 등록금도 다 날아갔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널 걱정했어. 우리 민서 대학 보내고 싶다고
마지막까지 그 말을 했어. 아빠는 이 사실을 내가 알면 내가 평생 자책할까봐 말 못했다. 차라리 아빠가 미움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빠의 두 번째 잘못이었다. 미안하다, 민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수술을 포기했다는 것. 아버지가 그 사실을 혼자 품고 살았다는 것. 20년 동안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수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대답 대신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오래 원망만 했어. 엄마, 무슨 말이야? 뭘 잘못해? 민서는 편지를 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응. 외할아버지야. 매일 빵집에 오시던 그분이.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찾아오시던 그 할아버지. 말없이 빵만 사가시던. 자신을 빤히 바라보시던. 엄마,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새벽 3시 민서와 수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연도 있었습니다. 민서야. 편지 읽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때 진짜 사정을 말 안 하셨어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을 안 하셨잖아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해했어요. 저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저만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정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20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오해만 했을까요? 두 부녀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수연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수연이에요. 외손녀요. 정호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수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외할머니를 닮았구나. 많이 닮았어.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후 태호의 계략이 드러났습니다. 수연이 건물주와 태호가 통화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입니다. 빵집을 빼앗으려던 계획,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던 속셈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정호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호야,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너만 편들었다. 민서는 알아서 크겠지. 하고 너한테만 돈을 줬다. 그게 잘못이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재산 민서랑 똑같이 나눠라. 그리고 민서 가게 건드리지 마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호는 민서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단팥빵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우리 손녀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어. 수연이 빵을 구워왔습니다. 정호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구나? 할아버지, 진짜요? 진짜야. 할머니 손맛이 나는 것 같아.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서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을 돌아서 왔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어느 날 민서가 빵집 간판을 바꿨습니다. 민선의 빵집에서 순잔의 빵집으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간판 왜 바꿨어? 외할머니 이름이야. 외할머니가 나 대학 보내려고 수술도 포기하셨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정호는 새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아버지, 이건 저도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그의 가을 정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과 손녀가 곁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서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엄마 만나시면 말씀 많이 하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다 말씀하세요. 수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응? 그래도 마지막엔 같이 있었으니까. 그게 다행이야. 1년 후 순잔의 빵집은 작은 지역 명물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빵과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곳. 수연은 정식으로 제빵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엄마와 함께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빵에서 정성이 느껴져. 뭔가 따뜻한 게 담긴 것 같아.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외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빵이에요. 외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만들거든요. 빵집 한쪽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호, 민서, 수연.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정호 씨는 말 한마디가 어려워서 20년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용기를 냈고 결국 딸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